오른손은 양.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음과 양이 상박하여 위지신야라. 우리들의 신명나는 문화는 음과 양, 여자와 남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계층이 잘 부딪혀서 순환이 될 때 신명나는 문화가 시작된다. 신사년 두 번째 날입니다.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거의 한의학이 아주 진보되어서 4가지 진단법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4가지 진단법은 첫째 뭐냐?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슬슬 이미 많이 파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망진이다 이게. 사람을 턱 보면 무슨 병이 걸리는지를 안다. 이 정도 되면 신의라고 합니다. 신의. 아주 귀신처럼. 그러고 신적인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진. 혹은 불문향취라 향과 취를 갖다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 할 때도 들을 문자를 써요. 한의학적으로는. 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냄새 맡는 것도 우리가 들을 문자를 냄새를 듣는다.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 안 하지만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은 불문향취다. 향기하고 나쁜 냄새 취자.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죠. 가끔 자신 없는 글은 제가 막 쓰가겠습니다. 나중에 밑에 깔았습니다. 향하고 취다. 좋은 냄새 향자, 나쁜 냄새 취자. 나쁜 냄새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그렇습니다. 향수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냄새가 잘 안 나요. 냄새가 잘 안 나가지고 이렇게 왼쪽 코가 막히는 사람, 오른쪽 코가 막히는 사람, 그리고 양쪽 코가 다 막히는 사람 입으로 숨 쉬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코가 막히는 사람은 오른손에 수태원 폐경락을 잘 주물러준다. 오른쪽 코가 막히는 사람은 왼쪽에 수태원 폐경을 잘 주물러준다. 이런 어떤 지압법도 가르쳐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냄새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독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언젠가 절간에 있는 오래된 아주 썩어서 냄새가 고약한 것도 약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무슨 중독에 썼죠? 사향 중독에. 사향 중독. 너무 좋은 냄새에 중독이 되어도 그렇다 이거예요. 영국의 왕자가 참 변두리 나라에 가가지고 손수 화장실 청소하고 봉사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죠, 지금요. 높은 사람은 모름지기 내려와서 같이 눈높이를 맞출 적에 국민들이 우러러보게 마련입니다. 그 왕자가 아마 스미스 왕자인가요? 윌리엄 왕자인가요? 윌리엄 왕자인가요? 네. 근데 그 왕자가 아주 고귀한 신분이지만 내려와서 몇십일 동안 같이 땀을 빼고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감동을 합니다. 옛날에 왕들은 일부러 모내기 혹은 벼베기 할 때 한 번쯤 와서 맨날 왕이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농부가 하는 일을 갖다가 손수 모양을 보이면서 왕의 덕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짐이 하는 말도 자기를 낮추는 말이고 과인이 덕이 부족하다. 과인이라는 게 부족할 과자거든요. 넘칠 과자가 아니에요. 넘칠 과자가 아니에요. 부족할 과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잘 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과인이 덕이 부족하야. 그래서 높은 사람은 내려가고 낮은 사람은 좀 가끔 저기 말단 있는 사람이 가끔은 조금 어쩌다가 돈 모아가지고 서울 시내 좋은 백화점 이 호텔 커피숍에서 한 번쯤 앉아보는 것도 일종의 공부입니다. 그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우동 8,000원짜리 먹어봐야 별것도 아니네. 내내 별것도 아닌 거 알기 위해서 돈 좀 써보는 거죠. 뭐 그죠? 진정한 행복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고저와 또 좌우 남자 여자의 중용을 맞추는 거. 그래서 향취만 하더라도 향이 좋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발꼬락내만 해도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발꼬락내가 호래비를 혼자 지내고 여자만 보면 덜덜덜덜 떨고
그러고 몸에서 짠내가 나는 사람, 발골에 있는 사람. 제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지금도 바둑은 한 10몇 급에서 맨날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바둑 사범을 하나 초대를 했었어요. 저희 병원에. 지금은 병원을 그만뒀지만 그때 병원에다가 초대를 해서 아마추어 6단인가 되는 분 하나 초대했더니 한의원에 한 번만 지나가면 하루 종일 꼬랑내가 나요. 아휴, 정말 아주 막 죽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몸이 뚱뚱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짠내가 난다. 잘 들어보세요. 짠내가 난다. 바다하고 가깝습니까? 사막하고 가깝습니까? 바다하고 가깝죠. 몸이 차겠어요? 몸이 덥겠어요? 찹니다. 몸이 말라는데도 차더라고요. 공포심이 많겠어요? 아주 성격이 활발하겠어요? 공포심이 많습니다. 여성 기피증이 있겠어요? 여자만 보면 그냥 막 눈을 부라리고 좋아하겠어요? 여성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 때려주는 침법, 발바닥을 마사지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침도 이제 우리가 부류열이라고 하는 침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침을 딱 치료해줬더니 꼬랑내도 사라졌습니다. 짠 꼬랑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음양만 알면 꼬랑내, 암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건 아무래도 음적인 짠냄새가 나니까 양적인 불의 경락을 치료해주면 되겠죠. 이 사람이 설사가 많이 나고 오줌이 많이 나고 해서 기가 위로 떠가 눈이 빨갛겠어요. 설사나 소변이 자주 납니다. 바둑도 말고 조금 있다 갔다 오고 조금 있다 갔다 오고 그래요. 우리가 긴장을 하면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몸이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거들어 올려주는 화의 경락을 보여줬겠어요? 수의 경락을 보여줬겠어요? 화의 경락을 보여줬어요. 당장 제가 이 촬영을 시작한 이래로 좋은 도반들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듀서, 그 다음에 편집, 감독 이런 분들 밤새서 고생하는 거 보면 정말 이 텔레비전의 화면 작업 하나가 뭐 스크래치라고 그러나 뭐 하나 이렇게 된 거 그냥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영어로 캄플라치라고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든 이거 하려고 밤을 새워서 저는 졸려갖고 자고 있는데도 밤새도 눈을 부릅뜨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제 PD가 있는데 그분 어머니가 어느 날 촬영이 아니라 편집 현장까지 할 수 없이 오셨어요. 근데 15년 동안 무릎이 펴지질 않았어요. 정말로 보니까 거의 펴지질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관절염을 부르던 또 골다공증이라 부르던 우리는 병명 가지고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병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병명을 좋아하는지.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어느 날 하도 하숙비가 오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숙집 문을 다 밤새도록 차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파출소 성경한테 끌려갔어요. 너 인마 왜 그래? 하숙비가 올라서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정정당이 이게 밤중에 하숙집마다 차고 다니는 게 어딨냐? 제 일당이 한 5명이 같이 경찰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가 통행금지 있을 때라 끌려 들어갔거든요. 가보니까 저쪽에서 또 그 여자들이 밤늦게 잡혀온 여자들이 야야야 하고 요란하게 담배 좀 달라고 하고 구치소 들어가신 분들은 잘할 거예요. 이거 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쪽 감방장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앉아서 너는 왜 들어왔어? 그래서 여차지차는 자기 주차해서 아숙집이 올라가고 한 대씩 자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감방장에 좀 이렇게 시봉증 되는 사람이 남자가 이런 데를 통행금지라든가 이런 거 걷어차고 들어와? 그래서 제가 형씨는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나는 요런 거 하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매치기시군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 소매치기 사자 좀 붙여줘 임마. 야, 감방에도 범죄를 악랄하게 한 순서대로 왕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짜샤 하면서 뒤통수를 딱 어떤 형님이 또 때려. 깜짝 놀라고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임마 그런 거 가지고 막 감방에 들어왔다고 잘한 척하냐? 제가 형님은 뭡니까?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하지만 중형이라고 그래. 중형. 내가 인마 여기서는 중간쯤 가. 예, 중형님 어떻게 들어오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다 들어왔어. 그러면 살인 강도? 말 조심해 인마. 강도사라고 그래. 강도사. 아예 감방도요. 그러니 그 턱 앉아 계신 그 안에 감방장은
내일 모레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감방에도 범죄가 클수록 왕노릇한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요, 풍임금지 걸려갖고 들은 건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창피해갖고. 여러분, 웃기는 세상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전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새는 그런지 모르지만 1960년대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엑스레이를 큰 거를 들고 노란 봉투에 들고 진찰실을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여기 병명이 있습니다. 영어로 막 샤라샤라샤라샤라. 나 영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자가 더 잘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한의사가 무식해서 엑스레이를 볼 줄 아나. 그래서 다리를 쩔룩쩔룩하고 오셔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왔대요. 그러면 요통이군요. 그러니까 섭섭합니다. 요통이 뭡니까? 제4 요추, 제5 요추, 척추 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래요. 재채기 환자가 왔을 때 재채기입니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비후성, 알레르기성, 합냉성 비염 해제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병명도 크게 붙이길 좋아하는지. 그러니 제가 같이 일하는 PD 선생의 그 어머니도 사실은 병명도 많아요. 뭐 골다공증에다 뭐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또 일생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자, 이분이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으면은 제가 화의경락을 보여줬을까요? 물의경락을 보여줬을까요? 화의경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뒤에 바람풍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가볍겠죠? 예풍열이라고 하는 귀 뒤에는 경열을 아주 힘이 좋은 또 조감독이 있어요. 아주 엄지손가락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누르라고 그랬더니 조금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화의경락에 해당하는 게 새끼손가락이 있습니까? 엄지손가락이 있습니까? 새끼손가락에 심장경락이 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장하면 하트 아닙니까? 하트, 그죠? 예? 하트를 생각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아니면 가슴이 싸늘해져요? 뛰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으로는 바로 이 심장경락을 갖다가 강하게 이 끝에 있는 소충열이라고 하는 경혈을 갖다가 보호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증인이 바로 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약간 퉁퉁하고 맥박이 느리고 몸이 퉁퉁하다. 거들어 올려주는 힘이 없다. 불의 힘이 없다. 그러니까 양을 북돋아줬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소충혈이라고 하는 경혈인데 이게 심장경락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건데 바로 이 자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침으로 강하게 이런 화살표를 해줬습니다. 물론 오른쪽도 이분은 좌우가 다 아프니까 오른쪽도 제가 해줬죠. 그래서 이걸 소충혈이라고 하는데 안쪽에 그러니까 와서 꼭 침 맞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이 강하게 이쪽 방향으로 강하게 힘이 센 분이 손톱으로 아주 침 맞는 것보다 훨씬 침은 어쩌다 한 번 치료받지만 집에서는 매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 소충혈 두 군데만 강하게 제가 침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앉아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자체 내에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얼마 전에 제가 모 신문사 인터뷰를 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여기다가 이만큼 뭐 기부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부러진 것처럼. 그래서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삐었대요. 삐었다는 건 뭐냐? 척추와 척추도 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척추와 이렇게 생긴 척추 사이에는 물렁뼈가 있고 여기는 소위 인대라고 해서 힘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번 어긋나서 제자리는 들어갔는데 이 주변 조직이 늘어졌거나 파괴가 돼서 뭐 어떤 데는 피도 고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도 못해요.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해요. 옛날에 지금은 변호사 개업하고 있는 친구가 우리 동창이 있는데 아마 저녁 때마다 그 부인께서는 애청하실 겁니다. 제 친구 남편은 아마 늦게 들어가는 분이 돼가지고 별로 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카드놀이를 좋아했어요. 카드를 하는데 하루는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 카드를 돌릴 수가 있나요? 저보고 대신해달래요. 그래서 그 막대기는 왜 됐어? 그러니까 삐었어.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막대기를 부목을 이렇게 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풀러봐.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넷째 손가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반대쪽에 넷째 손가락에 있는 수소양 삼척이라는 경락을 갖다가 제가 강력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항상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한다. 삔 거조차도 그래서 수소양 삼척경에 있는 경락에 여기 중저혈이라고 하는 게 요 정도 좀 있는데요. 이 경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보해줬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싹 보해주는 순간 이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의학 알기를 우습게 알던 친구들이 그거 뭐 좀 효과가 있구나야. 녹용 효과가 있냐 하는 애들이 이거 뭐가 좀 있네. 또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 우연히 나섰겠지. 우연히 침 들어가자마자 나섰다고요? 근데 제가 인터뷰 갔던 그 신문사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다가 침을 치료해서 제가 촬영하는 사이에 요새는 거의 막 모델 수준입니다. 웃어주세요 그러면 김치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고 뭐 요렇게도 해보라고 그래 요렇게도 해보라고 뭐. 막 아주 이 가식적인 웃음 웃는데 지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웃기느라고 말 시키느라고 뭐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대할 때 막 잘도 찍어요. 그런데 여기 이만큼 벗던 게요. 이만큼 벗던 게 침 놓는 사이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이게 쭈글쭈글해서 신문사, 국장, 사진기자, 쓰는 기자 4사람이 목격하는 사이에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체는 유기체입니다.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한다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아래에 변비가 있을 때는 구토 좀 시켜봐라. 좀 수다 떨어봐라 하는 것도 여기를 뚫어주면 아래가 뚫어진다는 이치 아닙니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잘 안 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실천하는 걸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우리는 그래서 오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진단할 적에 이런 원리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음인지 양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첫째 척 봐가지고 그 사람을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을 형상을 봅니다. 형상. 남자가 왔는데 머리는 요만하고 엉덩이가 이만한 오리궁뎅이 형이 있다. 지금 모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별명이 오리궁뎅이입니다. 오리궁뎅이. 저하고 대학교 때 3년이나 같이 하숙을 했어요. 저 보세요. 성격이. 틀린 거 지적잘하죠. 날카롭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죠. 그냥 싸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저하고 3년씩이나 쌈도 안 하고 저는 하숙했다면 이틀이면 싸우고 헤어지거든요. 네가 랑 닦아, 네가 닦아, 내 것도 빨아놔. 그러면 나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시봉이냐? 그러고 원래 친한 친구는 같이 하숙하다가 다 깨지게 마련이죠. 음량이 안 맞으면 금방 깨지는데 이 형님은요 오리궁뎅이거든. 오리궁뎅이. 음적이거든. 음적. 예? 그러니까 저하고 음량이 이게 맞았어요. 음량이. 그러니까 맨날 집에 앉아고 잘 갔다 왔냐? 아이고 형님이 맨날 집에 앉아서만 이 빨래는 좀 빨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갔다 와. 아이고 저는 맨날 음악 틀어놓고 말이야 빠바바밤 뭐 이런 거 그러면 야 좀 시끄럽다 꺼라. 에이구 하니까 댕기면서 클래식도 안 듣고 말이야. 그래 판이 200장 300장 모여놓고 나면 그 시끄러워 죽겠는데도 자꾸 잘도 졸아요. 음덕이 있으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때 제가 바바리코 훔친 거 아직도 안 돌려드렸어요. 이 형님이 입고 다니는 큰 바바리코 훔쳐있고 아직도 안 돌려줬어요. 지금은 있으니까. 음덕이 있어요. 저같이 잠시도 못 있는 사람하고 딱 맞거든요.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음량이 맞는 MC가 하는 건 수명이 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듣는 사람, 하나는 떼떼거리는 사람. 그죠? 둘 다 떼떼거려도 듣기 싫어요. 그렇죠? 둘 다 또 계속 듣고만 있으면 그게 뭐 방송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량이라는 게 궁합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척 보면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노인 화백이 계십니다. 김엑스 씨요. 이 화백님.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분께서 나이가 60, 70이 넘으셔가지고 그림을 봤는데 하나는 동적인 그림,
하나는 정적인 그림을 착 그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음양관이로구나. 태극기의 소식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김엑수수 화백님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목걸이도 이쁘게 하시고 그죠? 배짱이 화백님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아마 김흥엑수 씨죠 아마? 이 방정이야 방정. 다 파설해버렸네 이거. 요거 보면 다 나왔네. 이분이 음양을 다 그림에도 도입했습니다. 어린이 영재교육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서양화를 전공하시는데도 음양을 보고서 이거로구나 말년에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여러분. 아주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음식 속에 주거문화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그림 음악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사실은 음양이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그 사람 목소리 듣고도 생각하고 음악 듣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겨울은 움직임으로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음으로 이겨야 됩니까? 고요함으로 이겨야 됩니까? 겨울은 등산 가가지고 자꾸 졸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뺨을 때려서라도 못 먹는 위스키라도 먹어서 막 뛰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졸게 내버려 잘 자라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게 해야 됩니다. 겨울은 움직임으로, 여름은 고요함으로. 이것이 우리 동의보감에 있는 첫째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 중에 지금이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름철에 해당하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철에 해당하는 음악을 들으면 양기가 조화가 됩니다. 움츠러들기 싫은데도 여름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철에 해당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 여름을 들어보면 빠르죠, 장마죠, 비가 몰아치죠. 이런 음악을 들으면 뭐든지 모르게 우리 겨울철에 움츠러드는 것이 여름철 음악을 들으므로 중용이 됩니다. 여러분. 금관악기로만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장마를 잘 표상해 놓은 음악입니다. 한겨울에 동지다 우리가 할 적에도 동지가 아주 동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양학적으로 이게 전부 음괴거든요. 근데 5개는 음괴를 하더라도 맨 밑에는 일량이 생긴다. 그래서 지뢰 복괴라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 장고, 돌아온 크린스토드 지뢰 복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동지대가 다 음이 아니라 동지대가 우리 양이 하나 여기 있어요. 일량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겨울철에 여러분들은 음으로 위축됐을 때 양을 생각하는 음양문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형상으로 볼 적에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도 음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도 엉덩이가 많이 발달이 됐다. 좀 음적이겠구나. 머리가 발달했다. 이런 거 관형, 찰색, 색깔을 봅니다. 얼굴이 대체적으로 푸르면 푸르고도 때깔이 좋지 않으면 얼굴이 푸르고도 뭔가 우중충해 보면 간이 나쁜 것이요. 얼굴이 불쾌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뭡니까 도화색처럼 여기만 이렇게 뻘거족족하면 아무래도 쟤는 도화꽃이 핀 것 같아가지고 폐결에 걸리겠어? 이런 말 하죠. 뱃살 마른 사람이 여기에 도화색이 돈다. 폐결에 걸릴 징조입니다. 화기가 생기고 심장에 화기가 너무 많아서 나쁠 징조거든요. 얼굴이 누르팅팅하고 때깔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비위장이 나쁜 징조입니다. 하얗면서도 분발른 것 같다. 하얗면서도 빛나면 상관없어요. 하얗면서도 분발른 것 같다. 폐가 나빠질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검으면서 때깔이 없다. 신장이 나빠진다. 방광이 나빠진다. 저희 사부님이 계시는데 저희 사부님이 이 코에 이걸 준두라고 그러는데 이 코끝에 뭐가 먼지 묻은 것처럼 새까맣게 되면 죽는 징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저도 사실 그 가풍을 받아가지고 주역 선생님 가풍을 이렇게 수다를 떨고 다닙니다. 우리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소 언어 양내기 하라. 말을 적게 해서 내기를 길러라는데 이렇게 수다를 떨고 다니니 이가 한 10년은 감수하는 작업인데 우리 사부님도 주역을 강의하시다가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코끝이 새까맣고 먼지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자들 보고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시끄러! 우리 선생님 신통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었는데 3년 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까맣게 광택이 없는 색깔은 그 장부가 간, 심, 비, 폐, 신이 나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상도 보고 거기에다가 색깔도 본다. 옛날에 허준수 아버님께서 궁중에 있는 후궁을 진찰하라. 대왕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실진매갈해라. 남녀가 유별이니 손도 만지지 말아라. 근데 허준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실진매만 하라 말이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만지려고 그러면 또 왕들이 못 만지겠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배야 그러면 제가 안 만져도 좋으니까 그 창호지 있는데 좀 저쪽에다 호롱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좀 쓰게 해주세요. 옆모습 뒷모습 좀 보게 해주세요. 옷을 좀 착 달라있는 걸 입고서. 그러니까 대왕이 그거는 승낙했습니다. 그래 네가 실진맥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 뒤에서 촛불을 켜고 여기서 이 후궁을 갖다가 세워놔봤어요. 그러니까 후궁의 옆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이만큼 크고 몸매가 가늘하더라. 코가 이렇게 크더라 이거요. 크더라. 그 후궁께서는 코가 크고 윗입술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감독할 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응? 우리가 확 죽어버리게 할 때 확 죽어버릴 때 그래요? 확 죽어버리면 그렇죠? 그냥 자기들 확 그러죠. 그러니까 아랫입술이 딱 아랫입술은 맥기림자 삶하고 관계 있고 긍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윗입술은 부정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윗입술이 이기면 이렇게 돼가지고 벌써 넌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남자들 보통 강의하러 가면요 이렇게 하고 저놈 자식 건방지게 말이야 꼬랑지 머리는 기르고 뭐 하나 보자. 또 웃기 좋아하는 우리 아주머니들 주부부대들은 미리 웃을 준비 다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인맥과 동맥을 딱 본 거예요. 윗입술이 많이 튀어나오고 아랫입술이 왔다.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인맥이 발달돼야 대맥도 발달되고 그래서 임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얼굴 색깔만 봐도 진찰이 가능하다. 이걸 망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 문, 절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보든지 앞으로 사위를 보든지 며느리를 보든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뽑든지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형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자태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냄새도 납니다. 어떤 때 특히 암 걸린 사람한테서는 특히 퀴퀴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린내 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냉대화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화장하지 않고 와야 됩니다. 병원에. 그럼 그 특이한 비린내가 있습니다. 의사들한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왔는데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온다. 알 수가 있어야죠. 또 옛날에 모 대학교 학생들하고 봉사활동하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요. 손톱이요. 제가 왔는데요. 손톱이요. 이 끄트머리만 이렇게 빨간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아주 놀란 적이 있다고 언제 말이죠. 그랬더니 이건 그게 아니라 이 끄트머리만 자라가지고 아직 그 시로 매니큐어를 안 치서 이런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큰일 났다고 놀란 적이 있다고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화장을 너무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망진, 문진. 그 다음에는 오늘의 정말 중요한 거. 저희 같은 돌팔이 수준, 일반 의사 수준들은요. 사실 우리 의사들이 다 돌팔이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전 세계 25%밖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글쎄 30% 고치면 명이에요. 우리 의사들 보고 너무 믿지 말아요. 의사들도 골치 아파요 정말. 뭐 의사 때문에 병 걸렸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생활태도 마음 잘못 먹고 한 방에 고쳐달래요. 질병도요 들어온 만큼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뭔가 생활태도를 바꾸라고 뭔가 하늘이 지시해주는지도 모르죠. 그래 의사들이 잘 모를 적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문진. 들을 문자 문진이 아니고 냄새 맡을 문자가 아니고 물어볼 문자 문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자체도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법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 환자에게 잘 시간이 없으면 녹음기라도 틀어놓고 역사를 한번 쫙 들어보면요 힌트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일생에 딱 잘못 오진된 암 한 번 고친 적이 있습니다. 암이 원래 잘 낫지 않죠. 그런데 뭐 얘기해도 됩니다. 울산시에서 있었던 친구네 집에서 속된 말로 빈대 붙어가면서 친구는 박사코스 받으러 댕기는데 저는 이틀 동안 봐주고 하숙비나 얻었었던 시절, 친구가 데리고 댕기는 술집에 다니고 용돈 뜯었었던 시절, 그 집 부인한테 제가 밤중에도 가서 라면 끓여내라 술 내라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했던 시절, 생선하고 식객은 사흘이 지나면 썩는다면서요. 근데도 무던히 잘 참으면서 제 뒷바라지 해줬던 친구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신 환자를 봐주는데 제가 가운을 입습니까? 뭐를 입습니까? 그때는 더 괴이하게 하고 다녔어요. 머리는 예수님처럼 길게 하고 요새는 묶기나 있죠. 검은 꼬무신에 맨발에다가 아까 그 오리궁뎅이 형님한테 훔친 검은 빠바리 코트 제가 저보다 키가 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진찰실에 앉아서 시간 때우는 거죠. 뭐 환자도 별로 안 오겠다. 그래서 호주나 꺼내 들어라 무슨 도 닦는 폼을 잡고 사입이 무슨 뭐 행자처럼 그러고 앉아있는데 환자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만 생각하면 야 우리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줘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주고 단서를 수사관 이상으로 예민해야 되는지, 망진, 문진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을 문자 문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복진도 하고 여기도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하는 걸 절진이라고 그러는데 김엑스량 씨라고 이분이 선주였었습니다. 조그만 배 선주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암이라고 그냥 들어왔는데 우리는 한방에서는 창증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고 이게 실핏줄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여기요. 이거는 막 찢어지는 데도 아프고 이 암에 걸린 분들의 이 참 괴로움이랑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암 걸린 분들은 눈이 개슴치레하고 놀이끼리하고 거의 다 자기 희망이 사라진 그런 분인데 딱 눈을 보니까 눈이 하얘네요. 예?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래요. 이야, 옛날에 우리 선생님 말씀 중에 환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환자 중에서도 자기 병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만큼 낫을 확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확신감, 그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아주 낫을 확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낭낭노부 시침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암치법을 공부하다가 중간쯤 되면 전국의 한의과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침을 놓는 데는 어떻게 놓느냐 하는 걸 노래로서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낭낭노부가 만든 시침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침지리방 혈면이 찰음량이 보사하라. 아이고 골치 아프다. 까만 건 한자, 하얀 건 종이로구나. 해설이나 있자. 침의 이치가 바야흐로 현면이 음량 관찰후에 보사하라. 그랬잖아요. 침 치료하는데도 음량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뚱뚱하냐 말렸냐, 아니면 기가 떴느냐 가라앉았느냐, 열이 있느냐 차냐, 늘어졌느냐 오그라붙었느냐. 그 다음에 보하려거든 양수로 하고 사려거든 음수로 해라 그러는데, 자 이런 거는 뭐 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기 보세요. 오른손으로 침을 쥐고 깊이 얕게를 신중하게 찔러라. 우지수방 지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보자천이 입심하고 사직침 어쩌고 그러는데 보법은 얕은 곳에서 깊게, 사법은 깊이 넣었다가 빼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요거 한번 익숙해지는데 최하 5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을 놔가지고 보통의 판소리 할 적에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저리 가. 너 같은 목소리는 철성이야 떡목이야 필요 없어. 저리 꺼져. 판소리 좀 입문하려고 그랬더니 저 딴에는 판소리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시끄러 절로 가. 그러면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판소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경제에 오르죠? 득, 음의 경제에 가죠. 침에서는 득, 기의 경제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을 잘 치료하는 사람이 족삼리 같은 거를 치료하면 짜라라라라라는 침향이라, 메아리 향자도 씁니다. 메아리 향자. 메아리 향자를 이게 잘 써질려나 모르겠네요.
고양 양자 밑에 이 소리음자 쓰는 거. 메아리 양자. 듣기. 이게 없으면 침 효과가 없어요. 등치가 이런 사람 하는데도 요새 침, 그것도 일본에서 수입된 대롱침 강하다는 거 톡 쎄려놓고는 톡 때려놓고 그걸 갖다가 침이라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통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살 비비면 안 아프고 급히 비비면 아프다. 귀빈을 대하듯이 대귀빈자 극경하고 맹수를 때려잡듯이 사적인 정을 두지 마라. 여기도 음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견기전이 화지를 용병자지 유건이라 그 환자의 근기 따라서 다루기를 마치 병법의 용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자를 다룰 적에 시간이 정말 아쉽군요. 이 환자를 다룰 적에 음량을 보고 그 근기를 본다는 거, 이것이 진단의 바로 첩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 얘기 나쁜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좋은 날, 그리고 이제 정초에 꿈없이 깊이 자는 자장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니 소영아? 내 꿈도 꾸지 말고 자장, 내 꿈도 자장 우리 여러분들, 소영이 잘도 깊은 수면, 자네, 꿈없는 잠을 잘도 이루시는 밤이 자네. 되기를 자장, 바랍니다. 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장, 자장, 감동해야 짓지 마.